인생의 겨울이 남긴 것들. 암은 씨앗이고 꽃이고 열매였다. 지은이 이경련. 챕터 3. 인생의 겨울이 남긴 것들. 46점. 견고한 조합 플러스 극복 자산.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의 강의에서 극복 자산, 극복 콘텐츠라는 표현을 처음 듣고 그 단어들을 간직하게 되었다. 그 강의는 자녀들에게 어떤 정신의 유산을 남길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었다.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집 앞 산을 맨발로 2~3시간씩 오르내리며 들어온 말씀과 건강 관련 강의들, 북 리뷰 영상들이 숱하다. 셀 수 없이 많은 콘텐츠들을 접하고 들으면서 기억하고 싶은 내용들은 멈춰서 기록하거나 캡처해 둔다. 이 표현 또한 그렇게 해서 남게 된 것이다. 첫 책 내 안에 꿈 있지를 통해 새 아이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정신의 유산은 신앙과 감사, 책 글쓰기라는 4가지 키워드가 이끄는 것들이었다. 첫 책을 낸 후 석 달 만에 맡게 된 유방암이라는 삶의 손님을 통해 새로운 키워드를 더하게 되었다. 이 책의 기록들은 그 키워드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다. 새 아이들의 태몽이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른다. 다 내가 꾼 태몽들이다. 큰 아이 때는 햇살이 부셔져 내리는 시냇가에서 반짝이는 보석들을 발견하고 집어들며 기뻐하는 꿈이었다. 그 꿈처럼 큰 아이는 우리 부부의 첫 아이로서 줄 수 있는 빛나는 경험들을 오롯이 겪게 해주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보여준 사랑스러움과 재롱의 기쁨만으로도 효도를 다했다는 말이 있다. 그 말처럼 뿌듯이 안겨준 기쁨과 행복뿐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것이들이어도 지금와 돌아보면 부모였고 자식이었기에 느낄 수 있었던 삶의 희로애락이었다. 아이가 경험케 한 것들만큼의 자양분으로 부모된 우리도 성장해 왔다고 느껴진다. 반짝이는 보석으로 먼저 왔던 큰 아이는 늘 우리 부부의 가슴속 첫 별로 박혀서 반짝이고 있다. 자신의 길을 가면서도 끝까지 자신만의 고유한 빛으로 그 누구도 대처할 수 없는 자기 삶의 유니크한 주인공으로 단단히 서가며 빛을 발하길 늘 기도드린다. 둘째 때는 또 다른 꿈이었다. 어릴 적 우리 고향 마을 앞에는 우리 미루나무 밭이 있었다. 그 밭에는 하늘을 향해 쭉쭉 뻗은 잘생긴 미루나무들이 빼곡히 심겨 있었다. 그 모습이 보기 좋아 어느 식목일날 가지 하나를 잘라다가 우리 집 앞뜰에 심었다. 물만 주었는데도 쑥쑥 자라더니 달빛 가득한 밤마다 지나치는 바람에 그 잎들을 사각사각 흔들며 달빛에 얼마나 빛나기까지 했나 모른다. 그 미루나무들 하고는 될 수도 없을 만큼 하늘을 향해 까마득히 뻗어 오른 푸르른 미루나무 한 그루를 하늘에서 받아 아는 꿈이었다. 아직도 그 까마득하던 높이가 생생하게 떠오른다. 둘째는 태어날 때 탯줄을 목에 감고 어딘가에 머리를 박고 있었다고 한다. 그 때문에 10시간이 넘는 진통 끝에 급하게 한 수술로 태어났다. 엄마를 초죽음시켰던 미안함 때문인지 둘째는 사춘기 때도 경량 하나 없이 순하게만 자라주었다. 하늘을 찌를 듯이 까마득히 뻗어 올랐던 푸르른 미루나무의 기상과 그것을 받아 안을 때 느꼈던 벅찬 감격이 삶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묻네 궁금해진다. 막내 때 꾼 꿈은 딱 막내를 닮은 꿈이었다. 복숭아 나무에서 빨갛게 익은 복숭아를 따는 꿈이었다. 향긋한 복숭아 향이 묻어나는 꿈을 닮은 막내는 그 꿈처럼 사랑스럽고 상큼하다. 셋째 딸로 태어나 미역국 먹는 엄마 눈에 닭똥 같은 눈물을 떨구게 했으나 저 이쁜 걸 안 낳았으면 어떡할 뻔했냐 말할 수도 없이 하게도 만들었다. 한 입 베어 물면 온몸으로 짜릿하게 퍼져나가는 복숭아 향 닮은 삶의 서사를 써나갈 꿈일까. 막내가 제일 먼저 엄마가 되었다. 아빠를 꼭 닮은 첫 딸을 품에 안고 그저
모든 것이 어여뻐 딸과 함께 까르르 웃어대는 막내를 볼 때면 마음이 이상해진다.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속도로 날아가는 세월이 부린 마술을 보는 듯하다. 이렇게 내 생생한 태몽으로 먼저 왔던 새 아이들에게 나는 어떤 정신의 유산을 남기게 될까? 회갑 때 새 아이들이 가로 엄마에게 쓰는 100가지 감사 가로를 제각각 써서 주었다. 한편 남편 회갑 때 남편과 아빠에게 쓴 가로 100가지 감사 가로를 아이들과 함께 깜짝 이벤트로 준비해 주었는데 남편이 무척 감격해 했었다. 사실은 나도 그 선물을 받고 싶어 주문한 셈이었다. 15가지 감사를 쓴 남편의 글까지 가족들의 감사글을 읽으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읽혔던 기억이 난다. 새 아이들의 글에서 큰 병을 잘 이겨내고 계속 잘 관리해 줘 감사합니다. 라는 글과 엄마가 살아낸 삶의 지혜들을 책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다. 첫 책 때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책 또한 첫 독자는 가족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산 엄마가 책이 주는 재미와 유익을 세상 어떤 것들보다 찐으로 누린 엄마가 책과 이어진 글쓰기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아이들 앞에 보이고 싶었다. 너무 평범한 50대 아줌마의 인생 이야기라 아무도 안 읽어줄 것 같아 중간에 멈췄던 글이었다. 오래도록 품고 산 꿈과 새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첫 책은 중간에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이 책 또한 내 나름의 소명과 새 아이들에게도 이끌려 여기까지 왔다. 우리 엄마의 삶은 참 고단했었다. 버겁고 힘겨운 농사일과 여러 자식들 뒷바라지도 모자라 평생을 한량으로 사셨던 아버지의 부속품처럼도 사셨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농축된 우리 엄마의 지난한 삶을 나는 엄두도 못 낸다. 그런데도 엄마는 끝까지 견뎌내셨다. 뿐 아니라 우리 엄마는 지혜로운 분이셨다. 우리 엄마가 치열한 삶으로 남기신 극복 자산이 내 유전자 속에도 흐르고 있을까? 내가 나에게 하는 답은 예스다. 셋이나 되는 내 자식들 또한 내 온 삶을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오며 견뎌낸 시간들의 파랄은 세 겹줄이 되어 나를 두르고 있는 새 아이들로 인합니다. 셋이나 되는 자식들로 인해 나는 더 견딜 수 있었고 도망칠 수도 없었으며 지금도 더 잘 견뎌낼 수 있다. 견뎌낼 몫은 없이 누리기만 하면 되는 인생이 몇이나 될까? 우리의 삶은 남들만큼 비범하고 남들의 삶은 우리만큼 초라하다고 쓴 허지웅 작가의 글이 유독 가슴에 와 닿았던 이유이다. 집집마다 들여다보면 어느 한편 초라한 사연 없는 집이 없고 어느 한편으로는 남들만큼 비범하기도 할 것이다. 초라를 뛰어넘어 비범에 이르기 위해서는 제각각의 극복 콘텐츠와 극복 자산이 작동되어야 한다. 가장 무섭다는 병암 수술만 받고 현대의학적 치료들을 다 물리친 채 자연 치유만으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본능적으로 발휘된 내 나름의 용기와 담대함, 분별력과 지혜, 절제와 의지들은 내 유전자에 각인되어 흘러온 오래된 극복 자산의 발현이 아니었을까. 그 중심에 있었던 신앙은 당대의 하늘로부터 받은 가장 뚜렷한 극복 자산이었다. 그 기록들을 나는 지금도 매일 글과 사진, 영상으로 남기고 있다. 매일 오전에 갖는 미라클 모닝 루틴들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어 블로그에 남기고 하루도 빠짐없이 오르는 앞산 맨발 산행의 기록 또한 영상으로 유튜브에 남긴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치병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 내용들을 말과 글로 유튜브와 브로그에 용기를 다하여 남겨도 왔다. 남들이 남겨준 그런 자료들이 나를 여기까지 안전하게 이끌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다시 사는 삶에서의 내 소명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이다. 이 얘기도 하려고 이 글을 시작했다. 큰 병을 만나기 전까지의 삶을 통해 남기고 싶었던 4가지 자산만으로 감당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것이 삶이란 걸 이제서야 알겠다. 극복 자산까지 더해지면 견고한 조합이 될 것이다. 이 5가지 정신의 자산을 장착한 인생이며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맑은 날만 있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이란 유기체의 고유 설정값이다. 부모가 사라진 세상을 살아가며 비바람과 폭풍우를 만날 때 새 아이들이 부모가 정신으로 삶으로 남긴 자산의 기록들을 들여다볼 수 있길 소망한다. 날마다 어떤 말씀을 읽고 필사하며 평안을 누렸는지, 어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모든 날의 기적을 선물처럼 누렸는지, 어떤 책들을 읽으며 지혜와 통찰을 얻었는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운동하며 몸의 건강을 지켜갔는지, 그 자산의 기록들을 남길 수 있는 플랫폼들을 가져서 감사하다. 책으로까지 남길 수 있어 감사하다. 이미 첫 책의 기록으로 남긴 4가지를 탄탄히 떠받치고 보완할 5번째 정신의 자산을 더할 수 있어 감사하다. 무엇보다 이 기록들이 그 자산을 아이들의 삶으로 이어주어 안전하고 견고한 삶의 무기가 되도록 이끌어 줄 것이 믿어져 감사하다. 이 기록들이 그 누구들 앞에서 내 아이들에게 가장 유익한 정보가 되어주길 기대할 수 있어 감사하다. 평생을 하나님 안에 따뜻이 손잡고 동행하며 사이좋게 살다간 부모가 남긴 온기가 최고의 유산일지도 모른다. 김창옥 강사의 강의들이 남긴 뚜렷한 메시지였다. 그 최고의 유산까지 완성품으로 고이 안기고 싶으니 끝까지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평생을 한결같이 성실하게 가정과 가족을 지켜준 남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아 극복해 나가는 건실한 삶의 태도, 호호, 할부지가 되어서도 운동과 악기들과 유연한 유머로 삶을 단단하게 풍성하게 누릴 남편이 남길 유산까지 아이들에게 더해질 걸 생각하니 마음이 놓인다. 이 귀한 자산들이 자신들을 이루는 형질임을 밥 먹듯 기억하며 살라고 이 글을 시작했다. 인생의 겨울을 겪지 않았다면 마지막 자산을 빠뜨릴 뻔했다. 나쁜 일에 나쁜 일만 있지 않다는 말을 또 해야겠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또한 그 고통의 극복으로도 가득 차 있다. 헬렌 켈러. 47점. 초고가 된 무흠. 어느 날 익숙한 목소리의 노래를 잠시 듣게 됐는데 그 익숙한 느낌이 참 특별했다. 마치 육친의 어떤 목소리 혹은 내 안의 나를 불러내는 목소리 같았다.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하고 이 목소리 누구였더라? 왜 이렇게 느껴지지? 이 이상한 느낌은 뭘까? 라는 생각이 잠시 들다가 바로 알게 됐다. 아마도 자주 듣지는 못했던 노래의 어느 부분이었던 것 같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이승윤이었다. 가수 이승윤을 어떻게 처음 알게 됐는지는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 물론 어느 종편 채널의 싱어 개인 무명 가수 전 가로이라는 오디션 프로를 통해 알게 된 건 당연하다. 장안의 화제였고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니까. 그 프로가 절정을 향해 갈 때 나는 느꼈다. 그가 우승할 거라는 걸. 그 느낌은 아마 나뿐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가 그 우승을 거머쥘 수 있었던 건 우연이 아니었다. 알면 알수록 파면 팔수록 그는 준비된 아티스트였고 쫀쫀한 밀도의 내공을 다져온 시간들의 주인이었다. 가로 무명성 지구인 가로으로 가로 방구석 음악인 가로으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견뎌온 10여 년이라는 시간의 권위를 딛고 그 자리에 선 것이었다. 그 시간들을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느낌으로 견뎌왔는지를 그의 수많은 노래들이 뭉클한 픽션으로 풀어내고 있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승류만의 언어였고 이승류만의 고유한 서사였다. 때로는 웅장한 우주를 품은 듯 장대하게 꿈꾸고 때로는 잡히지 않는 꿈 앞에서 좌절하며 삐뚤어 휘청거리면서 꿈꾸고 또 때로는 지고지순한 인류애로 흔들림 없이 꿈꾸며 그는 그가 좋아하는 말 꿈만은 단 한 번도 놓지 않고 그 세월들을 견뎌왔다고 내게는 느껴졌다. 너무 적나라한 사실화여서 부끄러움에 꽁꽁 숨겨둔 일기장인 듯 세상을 향한 거친 표효인 듯 놓을 수 없었던 꿈들의 처연한 발자국인 듯 그 시간들이 오롯이 담겨있는 그의 노래들을 나는 빠짐없이 다 섭렵하고 있진 못하다. 물론 해갑을 훌쩍 넘긴 이 나이의 내가 아들뻘 되는 젊은 가수의 노래들에 빠져 몇 날 며칠을 그의 노래만 찾아 듣고 또 들었던 시간들도 있었다. 뿐 아니라 그가 출연했던 방송 프로그램들을 끝도 없이 찾아서 보고 또 봤었다. 그렇게 찾아서 돌아다니다 발견한 잊을 수 없는 영상이 있다. 지금보다 볼이 통통하고 질끈 묶은 머리 위로 모자를 눌러 쓴 채 기타를 둘러매고 홍대일까 싶은 어느 길거리를 천천히 걷는 이승윤을 보여주는 영상이다. 자신을 앞에서 찍으면서 인터뷰하고 있는 사람의 물음에 답하며 선량하기 짝이 없고 순둥순둥의 본인 듯한 모습으로 마구 마음을 앗아가듯 풋풋하던 시절의 이승윤. 그 영상을 그의 팬이라면 한두 번만 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그 영상의 조회수는 자그만치 66만 뷰이다. 가로 쇼숑 채널의 내 야망은 아무도 날 못 알아보는 거야. 가로 나는 그 영상의 이승윤이 나타난 그대로의 이승윤의 모습에 가장 가까울 거라 믿는다. 노래마다 목소리를 갈아 끼우는 눈빛과 표정과 몸짓을 갈아치울 수 있는 이승윤이지만 그 영상의 이승윤은 그의 본성에 가장 가까워 보인다. 자본주의의 역할과 포지션에 의해 각색되지 않고 그의 야망대로 유명세에서는 한껏 자유로웠던 그 지점의 이승윤이 궁금하다면 그 성지로 순례를 떠나면 된다. 유명세에서 자유로운 만큼 다달이 빨리도 닥쳐오는 월세와 생활비의 무게에서만큼 절대 자유로울 수 없었던 터인데도 그곳에서 만난 이승윤의 얼굴에는 그 그늘이 드리워 있지 않았다. 10여 년의 황과 그늘 내공이 아직은 읽히지 않는 얼굴이었다. 앞서의 기록대로 이승윤의 수많은 노래들을 나는 다 섭렵하고 있진 못하다. 이 나이까지 한때 빠졌었고 좋아해왔던 가수들이 내게도 있어왔지만 젊디 젊던 때도 그 가수들의 모든 노래와 삶을 다 쫓으며 향유하진 못했다. 이승윤에게 그랬던 것처럼 몇 날 며칠 정도 빠져 살다 또 한참은 잊고 살고 그러다 또 어느 날 문득 찾아들어서 또 몇 날 며칠 쫓아서 살고 또 잊고 살다. 그러니 그들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 수 없다. 이승윤도 그렇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얘기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 시작한 글이다. 생각을 정돈하려다 마음을 어지럽혔나 봐. 대충 이불로 덮어놓고 방문을 닫았어. 선반에 숨겨두었던 후회를 하나 둘 꺼내서 읽으려다 그냥 말았어. 그냥 외웠으니까. 이승윤에게 빠져서 몇 날 며칠을 그의 노래들을 찾아서 듣고 또 듣다가 이 노래 가로 무얼 훔치지 가로를 찾아 처음 들었던 때의 느낌이 지금도 생생하다. 이승윤의 노래들은 반드시 필히 꼭 가사를 보면서 들어야 하는데 그때는 정확한 가사는 모르고 멜로디와 분위기로만
들었었다. 마치 맑게 꿈꾸는 소년이 부르는 맑은 느낌의 노래로 다가왔다. 그런데 다시 들으며 가사를 세세히 들여다보니 그 노래는 이승윤이 무명성 지구인으로 방구석 음악인으로 살아온 10여 년의 세월이 일기인 듯 사실화인 듯 애잔하기 그지없게 그려져 있었다. 가사와 함께 들으며 이승윤의 삶이 좌절과 꿈 사이를 오가며 버텨온 하루하루가 세밀화인 양 선명한 그림으로 그려졌다. 텅 빈 하루를 채우다 잠은 가루가 됐나봐. 쓸어안아 누워있다가 그냥 불어버렸어. 옷장에 숨겨놓았던 꿈들을 몇 벌 꺼내서 입으려다 그냥 말았어. 어울리지 않잖아. 낡은 하늘에 밝은 미소를 보낼걸. 왜 내가 바라볼 때면 녹슬어 있는지. 노을을 훔치는 저기 언덕을 가도 멀찍이 태양은 언제나 멀지. 그럼 난 무얼 훔치지? 이 노래를 지어 부르던 때에는 그의 삶의 번민과 고뇌 혼돈 점점점들이 부옇게 어쩌면 꺼멓게 섞여든 때였으리라. 계속 가자니 태양은 멀기만 하고 하늘은 녹만 쓸어 있는 현실. 후예들은 읽고 또 읽어 다 외워버렸고 꿈으로 지은 옷들은 더 이상 어울려 보이질 않는, 그러나 끝내 놓을 수는 없는 태양과 하늘과 꿈을 품은 그 가슴 우러는 맑은 소년이었던 이승우는 그의 오늘이 말해주듯 꿋꿋이 희망을 붙잡았다. 꿈의 주파수에 자신을 매달았다. 날짜들보다 오래된 발자국처럼 노래가 신발 아래서 들려와 포기하려 했는데 낡은 마음에다 노래는 밝은 미소를 건네와 왜 내가 바라보아도 녹슬지 않은지. 난 눈물을 흘리지. 왜 내가 바라보아도 녹슬지 않는지. 왜 내가 바라보아도 녹슬지 않는지. 바라보고 또 바라보아도 멀기만 하고 녹만 쓸어 있던 하늘이 끝끝내 녹슬지 않는 하늘이 되었다. 아니, 그 하늘은 여전히 하늘이었으나 그의 마음속 태도가 바뀐 것이다. 포기할 수 없는 이유에 아리고 시린 꿈의 주파수를 맞춘 순간 그 하늘이 녹슬 수 없는 하늘이 되어 그의 마음속에 박힌 것이다. 날짜들보다 오래된 발자국처럼 노래가 신발 아래서 끝없이 들려오니 어찌 포기할 수 있었겠는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가슴 아려보지 않았다면 그의 팬이 아니다. 이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이 글을 시작했다. 태양은 날마다 새로이 멀고 하늘은 온통 녹만 쓸어 있으며 달달 외워버린 후회와 어울리지 않는 꿈들로 지어진 옷들이 내걸린 몇 평짜리 단칸방에서 가루가 된 잠을 쓸어안고 불면의 밤을 무수히 보낸 그 시간들, 이제는 영광의 무대들을 견고히 떠받치는 반석이 된 그 시간들을 이승윤에게서 빼버린다면 이렇도록 아릿한 노래가 그에게서 나올 수 있었을까. 부족함이 없이 부어주는 만능 부모의 그늘 아래서 호의호식하며 놀이삼아 음악을 대하고 그 세월들을 논이 이뤘다면 그의 무수한 명곡들은 절대 탄생될 수 없었을 것이다. 저녁이면 눌러둔 슬픔들을 불러낸다. 나와도 된다고, 나를 차지해도 된다고 가만히 말하고 슬픈들에게 나를 내어준다. 슬픔은 내 시의 걸음, 평온한 날에는 감성의 날이 서지 않는다. 나 또한 그렇다. 이 짧은 시들이 말해주듯 내 몇몇 시들과 아리하게 남겨진 글들은 다 내 삶을 뒤흔든 경량과 슬픔들을 견뎌낼 때 쓰여졌다. 글쓰기를 하고 있지 않다면 내 삶이 평온하다는 반증이다. 인간은 고난과 고통, 시련과 아픔을 직면하여 간통할 때 그 정신과 의식이 명료해진다. 단 그것들에 맥없이 휘둘리며 쓰러져 있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직면하고 간통해야 한다. 나 또한 그런 순간들마다 시 하나씩이라도 남기며 그 시간들을 오롯이 통과했다. 맥없이 당하고 있지 않았다. 그 시간들이 내게 가르친다. 앞으로 그 어떤 회오리가 닥쳐
온데도 그 시간들을 명징한 의식과 정신으로 통과해냈던 내 안의 거대한 또 하나의 나가 요술 램프 속의 지니처럼 튀어나와 회오리 속의 나와 내 삶을 구해낼 거라고 마음은 아프지만 이승윤에게 허기지고 배 아픈 가로 72호 음악인 가로 으로 30여 년은 보석이었다. 그 세월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승윤과는 다른 이승윤이었을 것이고 그런 이승윤의 언어와 노래와 표정과 몸짓들에 내가 마음을 빼앗겼을 것 같지는 않다. 아니 만나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나는 내 노래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그냥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상황의 필요에 맞게끔 전달되는 그런 노래였으면 좋겠어. 그 영상에서 이승윤은 자기의 노래를 이렇게 규정했다. 지금까지의 그는 자신이 수년 전에 말로 낸 길 그대로를 가고 있는 듯 보인다. 내 글 또한 그렇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쓴 글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내가 또 나랑 감성과 삶의 결이 비슷한 사람들이 이승윤에게 끌리듯 불특정 다수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 글이 끌릴 거라 믿는다. 필요하기도 할 거라 꿈도 꿔본다. 우리는 생각과 말로 내 자신만의 길을 가게 되고 그 길은 서로 달라 제각각 아름답다. 이승윤은 이승윤답고 이경련은 이경련다울 때 가장 빛날 수 있다. 내 야망은 아무도 날 못 알아보는 거야. 하지만 내 노래로 밥 벌어먹고 사는 거야. 어진 눈빛과 순한 미소로 밝혔던 이렇게나 거창한 그의 야망은 아쉽게도 밤만 이루어지게 됐다. 거대한 스타디움을 꽉 채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 한호하고 태창으로 그를 울게 만든다. 그 자리에서 뛰고 구르는 사람들 대부분은 나처럼 이승윤의 유튜브 채널에서 찾아드는 무흠 더 좋아하지 않을까? 15만 원짜리 마이크로 있는 힘과 꿈을 다해 녹음해 올렸을 방구석 음악인 이승윤이 오롯이 담긴 무흠. 지금의 이승윤은 태동시킨 시간들 속의 이승윤을 만나고 느낄 수 있는 무흠. 그가 가장 아낀다는 자신의 모태와도 같은 노래 무흠. 그런 노래를 가진 그가 부럽다.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우리에게 와준 이승윤이 자랑스럽고 고맙다. 가장 무섭다는 암을 직면하고 통과하며 써낸 내 글도 누군가에게 무흠이 될 수 있길 빌어본다. 이 긴긴 글이 이승윤에게 느닷없고 재미난 또 하나의 꿈 해몽이 되어 그를 벌쭉 웃게 만들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된다면 이 글은 할 일을 다했다. 그가 내게 준 기쁨과 눈물에 대한 소소한 보답이어서 그렇다. 이승윤은 그가 기존 시스템의 주류로 들어왔다고 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장르를 만들어내고 자신만의 원을 형성했다는 점, 자신이 선 곳 원과 원이 만나는 경계선에서 새로운 중심이 되었다. 환대 이승윤을 사유하다 김희준 48점 어떻게 불리면 행복할 것인가 다뉴나함 따꿈지기 이경련으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양입니다.